성원에 힘입어서 생물의 왕국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있고요. 덕분에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일반적인 과학, 동물 이야기 말고 자연사, 멸종 이런 쪽에 역사적인 과학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런 개별적인 동물 이야기도 이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재밌어지더라고요. 이걸 책으로 묶으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죠. 조금 더 길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책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즐거웠다, 재밌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책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100세까지 누구나 과학을 사랑할 수 있는, 특히 살아있는 동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적극 권합니다. 난리가 났었죠. 이제 과거형입니다. 장수 말벌은 영어로 머더 호르넷이라고 해요. 살인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1915년, 그다음에 2021년 한 3년 동안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워싱턴 주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완전히 근절됐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2021년 이후에 미국 워싱턴 주에서 한 마리도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2024년 12월에 미국 농무부가 미국 내 북부 장수 말벌은 완전히 근절됐다 하고 선언까지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런 농무부가 나서서 선언까지 했겠어요. 얘네를 어마어마한 생태 교란을 했고 다행히 미국은 이것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 연구진은 덴탈 플러스하고 이제 작은 라디오 송수신기를 아무리 작아도 말벌도 작잖아요. 거기다 딱 부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말벌들이 어디로 다른지를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벌의 둥지를 추적한 거예요. 그리고 제거하는 정교한 작전을 펼쳤죠. 말벌이 나타서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말벌을 잡아요. 거기다 송신기를 딱 붙여. 거기다 잘 붙여가지고 얘들 본진을 제거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미국 역사, 미국 과학사 역사에 남을 일일 거예요. 양봉 산업과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큰 승리라고 아주 자평을 하고 있죠. 사실 자평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양봉과 농업 재앙을 막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트랩을 설치하고 있고요. 아직 보이진 않지만 그 트랩을 여전히 설치했고 주민 신고 활동을 또 여전히 합니다. 이거 보이면 신고하셔야 돼요. 장수 말벌도 잘 정리가 됐는데 요즘에 또 미국 남동부에는 노란다리 말벌이 있어요. 한국 장수 말벌이 아니라 노란다리 말벌도 또 침입종이에요. 열심히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장수 말벌을 잘 싸운 거 봐서 노란다리 말벌도 잘 싸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과학적인 대응, 행정적인 대응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야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는 경각심도 주고 아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또 안도감도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수 말벌이 미국에서 피해를 끼쳤다가 이제 정리된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죠. 아니죠. 그 말벌이란 특징이 있는 거죠. 지는 사회성 동물이잖아요. 집단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딱 쫓아가면 덩어리들을 할 수가 있는데 호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토끼니 얘네들은 오목하게 많이 있고 다 따로따로 살잖아요. 수천 수만 마리 사는 게 아니라 10마리, 2마리, 3마리 이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그렇게 해요? 이건 너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가장 운이 좋았던 거예요. 미국이니까 했죠. 미국이니까 그 정교한 기술을 갖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을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아이디어도 대단했고 그 기술도 대단했고 그것을 실제로 그러니까 결합해서 하겠다는 그 실행력도 대단했던 거죠. 그거 아마 허락받기 쉽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생존권이 달린 거였어요. 농사를 짓고 양봉하는데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다들 달라붙어서 그걸 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저기 호주에 토끼가 많아 누구의 생존권도 상관없어요. 야 생태계 문제지 내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나중에 너무 커져버렸던 거예요. 양봉이 안 되면 농업이 안 되는 거예요. 벌들을 죽여버리면 농사가 안 되는 거죠. 벌이에게 꿀을 주죠. 근데 꿀을 거저주는 게 아니라 꽃들에게 가서 화분을 시키면서 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농업 생산은 잘 되는 거고 우리 꿀을 여분을 얻는 거죠. 꿀이 주요한 게 아니라 사실 더 큰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장수 말벌이 나타나죠. 원래 있었으면 거기도 균형을 맞췄을 텐데 없던 놈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있는 벌들이 속수무책을 당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미국 벌을 구한 거죠. 장수 말벌은 육식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벌을 잡아먹든지 다른 곤충들의 애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수분이 도움이 되는 곤충들을 처치하는 나쁜 놈이죠. 그 장수 말벌의 학명 자체가 베스파 만다리니아예요. 베스파는 그냥 라틴어로 말벌이라는 뜻이고 만다린은 중국이라는 뜻이에요. 동북아시아의 말벌이라는 뜻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입니다. 여왕벌은 몸 길이만 5cm, 날개를 펼치면 7.5cm예요. 심의 길이만 6mm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근데 왜 이렇게 커졌을까? 사냥하기 좋기 위해서죠. 특히 장수 말벌은 꿀벌이나 다른 말벌집을 습격하거든요. 꿀벌뿐만 아니라 다른 말벌집도 습격해요. 그 다음에 유충과 번데기를 먹고 버립니다. 공격적인 사냥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주로 강한 턱이 있어요. 강한 턱, 큰 근육, 두꺼운 외골격
강력한 독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갖추려니까 덩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치가 작은데 큰 턱을 가질 수가 없고, 등치가 작은데 큰 근육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독침이 커질래도 몸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키웠던 거고.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장수말벌은 사회성 곤충이에요. 하나의 집단에 수백 마리에 달합니다. 그래서 집단 단위의 공격과 집단 단위의 방어 행동을 하죠. 그래서 걔네들을 화나게 하면 정말 무섭고, 걔네가 먹잇감을 찾았다. 말벌들 초토화시켜요. 장수말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장수말벌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것들 보통 말벌들을 보는 거고, 장수말벌 정말 무섭게 생겼습니다. 크다니까요. 이렇게 몸 길이가 5cm예요. 5cm. 날개 피부에 7cm 이렇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말벌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그런 말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곤충계의 최고 포시자인 거죠. 하지만 새한테는 또 닿아야지 못합니다. 맹금류도 잡아먹기도 좋죠. 그러니까 숫자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쟤도 쉽지는 않습니다. 맹금류들, 참매, 말똥가리, 소쩍새 이런 맹금류가 장수말벌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딴 게 먹을 게 많을 때는요, 장수말벌 공격하지 않아요. 왜? 장수말벌 혼자 있지 않잖아요. 걔네가 성나가지 같이 달려들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막 공격을 하진 않지만, 그때 한날 날아다닌다 그러면 뭐 쉽게 잡아먹죠. 그렇다고 이제 장수말벌집을 공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장수말벌이 대형 거미 덫에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커다란 거미가 야 장수말벌 잡아야지 하고 걸어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장수말벌 잡히면 그냥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일본에 토종꿀벌이 있어요. 이 토종꿀벌은 장수말벌이 침입하잖아요. 그 벌 부스리한 걸 만들어요. 핫비벌이라고 해요. 핫 뜨거운 꿀벌 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십 마리의 꿀벌이 장수말벌이 나왔잖아요. 공처럼 둘러싸요. 그래서 막 흔들어. 진동을 막 일으켜요. 열이 발생하겠죠. 열이 47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말벌은 46도가 되잖아요. 단백질 변성이 돼서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 뭐 38도, 39도 되면 죽듯이 말벌 46도가 되면 죽어요. 그 막 뜨거워지면 말벌만 뜨거운 게 아니라 얘 꿀벌도 뜨거워질 거잖아요. 근데 꿀벌은 50도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꿀벌은 막 뜨겁게 해서 말벌 주변을 46도까지 뜨겁게 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47도까지 뜨거워지니까 46도까지밖에 견디지 못하는 장수말벌이 죽고, 얘는 50도까지 버티니까 살아났죠. 물론 힘들겠죠. 힘들게 죽고 나면 다시 저 체온을 낮추겠죠. 이것도 뭐 딱히 뭐 천적은 아닌 거잖아요. 이제 잡아먹는 게 천적인 거고. 이건 내 장어 작용이죠. 또 기생파리, 선충, 곰팡이류의 병원균이 장수말벌 유충이나 번데기를 침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수말벌은 아주 깊은 곳에 종지를 짓기 때문에 장수말벌의 천적으로 자리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말벌의 천적이라고 하면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장수말벌도 사람에게는 꼼짝 못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장수말벌 갖고 술도 담궈요. 강장식품으로 먹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장수말벌 먹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야 장수말벌에서 가서 잡아가지고 술 담근다니까요. 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독점은 자기의 생존권이 다 잘렸을 때 하는 거죠. 침이 쏘면 침 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대장도 빨리 나가잖아요. 그건 아주 최후의 방법입니다. 주로 방어 수단입니다. 아니 침을 내가 딴 데 쌌단 말이에요. 꽉 쌌어 내 침을. 상대방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겠죠. 자기라고 안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도 뭔가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내정도 빨리 나고 비실비실해서 아플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안 알려져. 하지만 집단을 위해서 자기 뭐 희생하는 정신을 마침에 수류탄을 두고서 탱크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세인 거지, 벌침으로 상대방 다 죽여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런 건 아닌 거죠. 침이 주로 공격 수단이 아니에요. 턱이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입니다. 많죠. 그냥 대표적인 게 우리 과학정보에서 저번에 다뤘던 무당개구리. 그건 아직도 유명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냥 관상용으로 도입하거나 이제 포장지에 끼어서 들어간 맹꽁이도 또 미국에서 요즘 골머리를 아주 많다더라고요. 우리는 잘 보지도 못한 게 어떻게 뭐 미국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몰라서 잡아서 판 거죠. 그럼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맹꽁이에 갔더니 우리나라 맹꽁이가 미국의 고유의 청개구리가 있잖아요. 청개구리의 산란지를 먼저 점유해버리는 거예요. 또 울음소리로 교란을 해버립니다. 또 미국의 청개구리가 제대로 못 살게 해버려요. 그래서 한국의 맹꽁이 가지고 속을 썩이고 있고, 미국 사람들의. 또 식용으로 식용에 들어갔는데 그냥 막 튀어나간 거죠. 참붕어가 또 미국의 호수와 강에 엄청나게 많아요. 침입해서 산소들을 엄청 낮춰버린단 말이에요. 거기다 붕어는 어떻게 해? 탁한 물에도 잘 살잖아요. 거기에 어류들보다 훨씬 더 잘 버티는 거.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잘 버티니까 우리나라 붕어들 봐요. 흑탕물에서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생물 다양성을 엄청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붕어가 가면 미국의 민물 물고기들이 견뎌내지를 못해. 얘네가 점점 너무 많아지면서 서식지를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번식력도 강하고 오염된 물에서 잘 살고. 그래서 미국 물고기들이 당하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팽이라는데 육지 달팽이인데 이름이 큰 말불 버섯 달팽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조그만 묘목들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천적이 없어요. 왜? 처음 가서
탔으니까 잡아먹는 동물도 없는데 번식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아마 묘목을 수출할 때 묘목이 아마 붙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날은 애완동물 키우면 애완동물들 줄 먹이가 있잖아요. 파충류 키울 때 주로 뭐 먹여요? 미럼, 귀뚜라미를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럼과 귀뚜라미를 그 나라의 애완용 동물로 먹이로 수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출하는데 내가 막